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멀쩡하게 막 제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저만큼 바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동창이 두바이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데 워낙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제 더 이상 갈 데, 유럽이고 어디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두바이로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만큼 바쁜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사냐? 갑자기 열심히 살아서 참 좋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두바이로 여행 간다는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갑자기 어라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되나?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되나? 이 나이에 남들은 여행 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교재로 쓰는 이 책을 봤어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요, 고대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대단히 도움됩니다. 중년, 특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시간들, 이런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없으면 굉장히 인생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막 바쁘게 살고 막 이제 실적도 나고 그렇지만 왠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거나 왠지 초라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 한 번씩 멈추고 이런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품격을 갖추는 기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제 그래 맞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제 확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시나요? 내 인생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낯선 어떤 느낌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이제 책을 통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있던 그 시대에도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 실제로는 아주 불행했대요. 그러니까 눈앞에 놓인 일들, 주어진 역할을 하느라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계속 미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건 할 수 없어. 이 할 일 때문에 멈출 수 없어. 은퇴를 하고 나서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도.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이제 현대인들도 어떤 이제 즐거움, 휴식 이런 시간들을 계속 뒤로 미루잖아요. 은퇴하면 하겠어, 애가 크면 하겠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실 미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미루는 건요, 현재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공감되지 않으세요? 인생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모를 일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대단히, 목표는 물론 이제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즐겁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건요, 고요한 마음으로 내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을 찾는 데 시간을 조금 할애하시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당신은 하루 중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질문해 봤어요. 근데 저는 일이죠, 종일.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다른 거는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짬짬이 이제 하는 거예요. 짬을 내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휴식과 자기계발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시간을 얼마나 쓰고 계세요? 요즘은 저는 잘 못 쉰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 2개를 상반기에 막 열심히 끝내고 나서 이제 정말 진짜 글을 자꾸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좀 읽자, 그리고 쉬자 좀 그랬는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휴식과 자기계발에 얼마나 시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세 번째, 지혜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할애하는가?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한테 꼭 물어보세요. 아주 반성을 하게 되죠.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지혜를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정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글에서 내가 어떤 제대로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잡으려면 그 정글에서 어떻게 길 찾기가 쉽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저쪽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 그래야지 이제 인생이 깊고 풍부하게 제대로 흘러갈 텐데 그게 바로 지혜를 위한 시간을 내 스스로에게 할애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는 거라고 그래요. 고대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한테 이제 영혼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영혼 안내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믿었대요. 영혼 안내자를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하고 건강한 다이몬의 명령을 따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행복한 상태, 그 상태를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행복이란 단어랑도 조금 다르대요. 요즘에는 행복이 어떤 물건을 사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 이거랑 거의 동의어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SNS 같은 데도 보면 막 명품 신상, 나 뭐 오늘 행복한 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명품 가방을 사거나 뭔가 그런 걸 사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근데 그게 만족스러운 거지 행복하다라는 건 동의어가 아니라는데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행복을 어떤 그런 물질적인 만족과 동일하게 여기면 사소한 만족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대 철학에서 지금 말하는 행복은요, 스스로 충만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풍요로움과 동시에 정신적인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과 동시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인 거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있는 게 과연 지금 행복이냐 만족이냐 한번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좋은 식당에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치자고요. 막 1인분에 막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요리 평론가가 이제 일 때문에 칼럼 쓰려고 이제 그 잡지에 칼럼 쓰려고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칼럼을 쓰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맞아, 이게 어떤 맛이고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쓰고 그럼 만족스럽겠죠. 그렇다고 그 칼럼니스트가 행복할까요?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예, 가족들이랑 돼지갈비를 먹었어요.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이제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게 행복이겠죠. 그죠? 그게 뭐 굉장히 비싼 밥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면이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과연 진정한 행복,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 순간 삶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당신의 행동과 말, 생각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늘 기억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든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행동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정말 이게 정말 잘 흘러가게끔 만드는 어떤 세 번째 조건이 되겠어요.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타인의 시선이나 뭐 그런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리고 뭐 작은 어떤 실수나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거 실수한 게 무슨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직장 상사랑 기분 나쁜 일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진급 떨어진 거 무슨 대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죠. 꼭 죽는다까지 안 가도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회사를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옆 팀에서 그렇게 욕심내고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기를 쓰고 있는 게 아이고 참 별걸 갖고 저렇게 다 애를 쓴다 이렇게 우습게 보이겠죠. 그리고 인사평가 내 기대만큼 안 나온 거 그거 가지고 막 밤새도록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고민하고 머리 막 아프게 막
고민하고 막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냥 성의 없이 인생을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속 끓이고 있는 어떤 그 일이 과연 그렇게 내가 내 건강을 상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좀 물러서서 마음을 넓게 하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두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정말 굉장히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서 이제 알고 기억하고 리마인드 할 때 우리는 어떤 품격 있는 삶의 주체로 계속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